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도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흘러갑니다. 바로 며칠 전에 한 주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남아있는 금요일 잘 활용하셔서요. 이번 주 잘 매듭 지으시고 다가오는 주말에 대한 멋진 계획 세우시는 현명한 미주은 패밀리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아주 간만에 제가 캐주얼 복장으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인도네시아에서 입던 셔츠를 입으면서 방송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겨울이 너무나 좀 춥네요. 제가 한 10여 번 만에 겪는 한국의 겨울이기 때문에 남들하고 좀 체감 온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제 큰맘 먹고 겨울옷 몇 벌을 구입을 했습니다. 영국에 가 있는 제 와이프도 겨울옷이 별로 없는데요. 혹시 이 방송 보고 있다면 저도 겨울옷 샀으니까 우리 와이프도 좀 쇼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와이프는 제 방송을 잘 보지 않습니다. 쑥스럽다고 좀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쇼핑을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은 따뜻한 옷을 입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12월 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된 기사를 읽어보기 전에 커뮤니티 포스팅 하나를 공지해 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미주은 다행 포트폴리오 네 번째 투자 종목을 선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포스팅 하나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나 미주은의 다행 프로젝트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다행 프로젝트는 제가 진행하는 기부 프로젝트입니다. 매달 제가 보유하고 있는 구독자분들의 숫자만큼 제가 체리티에 기부를 하게 되는 건데요. 현재 구독자의 수가 30만 명이죠. 30만 명이기 때문에 제가 30만 원을 기부를 하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기획사가 있습니다. 어스 얼라이언스라는 MCN 기업이 있는데 이분들께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금액을 맞춰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 12월 같은 경우는 제가 30만 원을 기부하고요. 그리고 어스 얼라이언스에서도 제가 기부하는 금액만큼 맞추어서 30만 원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마련된 60만 원을 가지고 총 두 종목을 추가로 이제 매수할 계획에 있는데요. 이번 첫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 종목이죠. 12월의 첫 번째 종목은요. 리오프닝 수혜 혁신주라고 제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네 종목의 옵션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디즈니, 두 번째는 에어비앤비, 세 번째 우버, 네 번째 그랩인데요. 현재 2,200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께서 단 1시간 만에 투표를 진행해 주셨고요. 42%의 투표를 얻은 에어비앤비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 투표는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꼭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투표의 결과는요. 제가 월요일 날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만 살펴보면요. 푸른색이 넘쳐납니다.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겠죠. S&P 500이 1.42% 껑충 뛰어올랐고요. 다우존스 굉장히 좋았습니다. 1.82% 거의 급등 수준이었고요. 나스닥이 0.83 가장 그래도 좋지 않은 모습이었죠. 나스닥이 다른 지수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추세. 그리고 러셀 2000이 가장 좋았습니다. 2.74% 올라가면서 중소형주가 어제 상승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지수만 보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서 개별 종목의 모습을 보면요. 성장주 중에서는 떨어진 종목도 많습니다. 일단 올라간 종목을 정리를 해보면 우버가 가장 좋았습니다. 5.83% 뛰어올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버를 지금 어제 시장 개시 전에 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펠로톤이 5.21% 올라가고 레모네이드가 5.13, 페이팔이 4.37% 상승했고요. G스케일러가 4.32, 스킬즈가 간만에 4% 이상 상승하는 좋은 추세를 보였고요. 에어비앤비가 4%,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어닝 결과 발표 이후 3.9% 올라가면서 어제 전반적으로 올라간 종목은요.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하락한 그런 종목들이 힘을 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면 굉장히 큰 추세로 떨어진 종목도 많이 보이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랩입니다. 그랩이 어제 상장을 했잖아요. GRAB라는 티커네임으로 첫 번째 거래일이 어제였는데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20%나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 하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니오가 5.51%
4.5% 떨어졌고, 루시드가 5.34%, 리비안이 4.25% 떨어졌고요. 애쉬가 3.75, 코인베이스가 3.32, 줌이 3.01%,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67%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개별 종목의 모습 그리고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어제 시장의 상황 분위기를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지역의 오미크론 현황부터 좀 살펴보면요. 기사의 제목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좀 더 많은 오미크론 케이스가 지금 미국 쪽에서 발견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오미크론이 지금 점점 번져나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애프터 디텍션 발견된 이후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캘리포니아 주에서 첫 번째 오미크론 환자가 확정이 됐잖아요. 이 확진자가 나타난 이후에 지금 2개의 주에서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나타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네소타고요. 미네소타 다음에 콜로라도. 따라서 지금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콜로라도 이렇게 3개의 주에서 확진자가 발생된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렇게 미국 지역에서 오미크론의 그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모습을 보시면 테크 주식 나스닥보다는 오히려 다우존스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한 상황인데요. 이번 기사를 보시면 그 이유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테크 주식보다는 그 경기 민감주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프레지던트 조 바이든이 목요일날 얘기를 했다. 그의 이제 계획을 퍼블릭에 오픈을 했는데요. 어떤 계획이냐면 앞으로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와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인지, 델타 바이러스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과 앞으로 이제 겨울이 시작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근심이 깊어가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좀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셧다운 그리고 록다운은 있지 않다. 그러니까 계획은 있지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셧다운이나 록다운은 하지 않겠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대통령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경기의 재개다. 바이러스의 확산보다는 경기 쪽에 조금 더 힘을 싣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뭐라고 얘기했냐면 페더럴 연방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백신에 대한 그 의무 조항 있잖아요. 이런 거를 더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룰을 그대로 지켜나가겠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가 싸움을 해야 할 것인지 포커스가 지금 나와 있는데 부스터샷을 좀 확산시키겠다. 따라서 지금 이제 2번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3번째 샷, 부스터샷을 맞는 것을 권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스팅도 좀 더 많이 하면서 이런 식으로 싸워 나가겠다. 그래서 국경을 닫는다든지 아니면 주간에 이동을 금지한다든지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는 없을 것이다. 그냥 테스트 많이 하고요. 부스터샷을 홍보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년 전에 우리가 코비드 바이러스와 싸우던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훨씬 지금 상황이 좋다. 이렇게 이제 자신감 넘치는 얘기를 해주면서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가 많이 들어가 있는 다우존스가 어제 많이 급등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경기 민감주에 힘을 실어줬던 2번째 뉴스는요. 잡리스 클레임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새롭게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어제가 이제 목요일이었잖아요. 자, 잡리스 클레임이 지금 얼마나 나왔냐면 22만 2천 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주까지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가 이번 주에 새롭게 신청한 사람을 얘기하죠. 22만 2천 명이 나왔는데 이는 다우존스에서 가지고 있었던 예상치가 24만 명보다 훨씬 더 적게 나왔다라고 지금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일주일 전보다는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19만 4천 명이 나오면서 1969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업급여를 새롭게 신청하는 수가 굉장히 적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상치보다 적게 나오면서 뭐 좋은 신호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continuing claim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제 뭐냐면 새롭게 접수하는 사람들 말고 지속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20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20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요, 팬데믹이 이제 발생한 이후에 가장 처음 있는 일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200만 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번 주에 200만 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경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갔구나.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이렇게 경기 민감주가 좋은 추세를 보인 이유는요. 시장의 전문가들이 한 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바이더딥 해야 된다. 최근 들어서 경기 민감주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러한 주식을 줍줍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트래블 스톡, 그러니까 여행 관련주가 어저께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 이유는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투자자들한테 바이더딥 해라. 지금 매수 기회다라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JP 모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최근에 셀러프 굉장히 좀 급락장이 보였었는데 이러한 급락장은 opportunity to buy니까 매수 기회를 지금 만들어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섹터에서 매수 기회가 나오냐면요. 시크니컬 즉 경기 순환주 아니면 코모디티라는 것은 이제 원자재를 얘기하고요. 리오프닝 띠임즈니까 그 경기 재개주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 있죠. 뭐 이런 주식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권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CNBC의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자들한테 디즈니 그리고 윈 리조트를 사라 이렇게 지금 권유 종목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는 2부 방송에서 제가 조금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소식 하나가 좀 긍정적인 뉴스 하나가 호주 쪽에서 들려왔는데 호주의 그 정부 부서 중에서 헬스를 담당하는 건강 부서에서 어떠한 얘기를 해줬냐면요. 그 모든 환자들을 지켜봤는데 지금 오미크론에 감염된 환자들의 추세를 보니까요. 대체적으로 굉장히 좀 마일드한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은 증상을 보이던지 아니면 아예 증상이 없다라고 합니다. 멀쩡하다는 얘기죠. 이러한 그 추세는 사실 인라인이다. 인라인은 맞아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같은 추세에 있다. 어떤 거랑 맞아 떨어지냐면 우리가 역사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보통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요.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는 굉장히 좀 심각한 증상이 있는 치명적인 변이들이 있고 또한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전염이 잘 되는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전염이 잘 되는 바이러스들은요. 치명적이지 않다라는 게 학계에 그 어떻게 보면 정설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치명률이 높은 이런 바이러스가 되면 숙주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전염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거든요. 이러한 그 역사적인 그 트렌드랑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비드 바이러스가 점점 이제는 시즈널 플루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일종의 독감처럼 변형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인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어라인 쪽에 많은 주식들이 올라갔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5.8%, 델타 에어라인이 7.9%,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6.3% 정도 올라갔고요. 호텔 쪽은 지금 5.4% 올라간 게 메리엇, 하얏트도 5.1, 힐튼이 6.2, 에어비앤비가 2.1이 나왔는데요. 에어비앤비가 나중에 최종으로 봐서는 4% 정도 올라갔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행 관련주 엑스페디아, 부킹홀딩스, 트립어드바이저, 카지노도 많이 올라갔죠. 라스베가스 샌즈 그리고 MGM 리조트 이렇게 여행에 관련된 주식들이 어저께 굉장히 많이 힘을 내면서 전반적으로 다우존스가 좋은 추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경기 재개주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종목들은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아니면 우버 같은 테크놀로지를 제공하면서도 경기 순환주에 속하는 이런 종목들이었는데요.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 UBS에서 이번에 우버를 탑픽으로 뽑았다.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이 우버다. 이렇게 치켜 세워준 거죠.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버가 지금 프루브할 것이다. 증명할 거라는 거죠. 어떤 걸 증명하냐면 우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앞으로 한 1년 동안 증명을 해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버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아마도 굉장히 커다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해주는 투자 기관은 UBS입니다. UBS는 유나이티드 뱅크 오브 스위tzerland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뱅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스위스뱅크의 애널리스트 로이드 웜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우버에 대한 커버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니셜 레이팅이 바이가 나와 있죠.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탑픽으로 선정을 했다. 따라서 이 사람이 보기에 지금 현재 매수해야 할 가장 좋은 종목이 우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쉐어 프라이스가 지금 주가가 너무나 많이 언더퍼폼 돼 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리프트라든지 도어대시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프리미엄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프트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에서 경쟁 기업이죠. 즉 차량 공유 서비스의 경쟁 기업인 리프트, 그리고 도어대시는 이제 배달업체잖아요. 따라서 배달업 쪽에서 경쟁을 하는 이런 두 기업에 비해서 너무나도 우버의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기업이, 우버라는 기업은 드라이브를 할 것이다, 이제 힘을 낼 거라는 건데요. 모빌리티 쪽에서는 마진을 올릴 것이다, 수익률이 좋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제 드라이버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해서 마진이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돈을 더 많이 줬어야 되니까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진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 이제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딜리버리 쪽에서 많은 폭으로 비즈니스가 확장될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점유율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뉴 버티컬이 나오는데요. 버티컬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산업 쪽에서 비즈니스를 제공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우버 그 딜리버리 서비스가 많이 확장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술 딜리버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남성용품, 여성용품, 뭐 힘즈 앤 헐스 뭐 이런 데랑도 지금 파트너십을 결성을 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캐나다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만 마리화나도 지금 딜리버리를 시작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산업 쪽에 이제 파트너십을 결성하면서 마켓 시장 점유율도 넓히고, 그다음에 벌티칼의 그 새로운 진출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시장의 점유율도 올라간다면 아무래도 리레이트 될 것이다. 주식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UBS는요, 새로운 프라이스 타겟을 주고 있는데 $80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무려 120% 정도 향후 1년 안에 추가적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좋은 의견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우버를 드디어 굉장히 좀 오래간만에 바라만 보고 있다가 처음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미주은 채널은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투자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께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좀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주와 유럽 쪽에 우버가 있다면 동남아에는 그랩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동남아 쪽에 좀 오래 살았잖아요.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사는 동안 그랩이라는 그 기업의 서비스를 자주 이용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사실 예전에 동남아에 그랩 말고 우버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빠져나가면서 이제는 보이지가 않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랩 그리고 우버에 동시에 투자하고 있는 대주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뱅크인데요. 일각에서는 소프트뱅크가 그랩의 시장 점유율을 넓혀주기 위해서 우버한테 철수를 지시했다, 뭐 이러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동남아에서 우버를 쫓아내고 굉장히 좀 독보적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기업이 그랩이고요. 뭐 최근 들어서 C 리미티드 그리고 인도네시아 기업이죠, 고젝이라는 기업과 함께 3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단한 기업이 그랩인데 어제 드디어 나스닥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하루의 결과가 아주 참담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20% 이상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기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동남아 쪽에 라이드 헤일링이라고 해서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얘기하죠. 차량 공유 서비스로 시작한 기업이 그랩이고요. 이번에 보시면 12% 떨어졌다고 나오는데 결국은 20% 이상 폭락을 하면서 첫 번째 날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AGC라는 스펙 주식이었잖아요. 이제 스펙 주식과의 합병을 해서 지금 새롭게 상장을 한 기업이 그랩이다. 그리고 새로운 티커 네임은 GRAB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AGC라는 그 상장하기 전에 스펙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고 계셨다면 가만히 계시면요, 저절로 거기에 들어갔던 투자 금액이 GRAB로 옮겨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랩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남아 쪽에 가장 큰 라이드 쉐어링 기업이고 푸드 딜리버리, 그러니까 음식 배달 서비스도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버랑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페이먼트 컴퍼니, 즉 핀테크 기업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면서 슈퍼 앱이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 이러한 비즈니스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밸류에이션이 좀 높긴 했습니다. 40빌리언이라는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아마 첫날에 조금 많은 폭으로 하락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스펙을 가지고 지금 올라온 기업들 중에서 거의 최고의 규모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동남아 기업들 중에서는요, 가장 커다란 기업이 이번에 상장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그 스펙 주식과의 딜을 통해서 4.5빌리언
밀리언이나 되는 엄청난 현금을 확보를 한 기업이 그랩이고요. 자, 기업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굵직굵직한 투자자들이 나옵니다. 블랙록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카운터포인트 글로벌은 이제 모간 스탠리라고 보시면 되고, T. 로우 프라이스 애소시에이트, 그리고 피델리티, 뭐 여러분들이 들어서 잘 아실 만한 굵직굵직한 투자 기관이 좀 기대를 모으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어제 20% 이상 떨어지면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폭을 조금 줄였는데요. 결코 이제 물타기 한 것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랩에 대한 조금 확신이랄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준비된 기사는 어닝 결과 발표인데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 어닝 결과 나오면 좀 분석을 부탁한다라는 말씀을 남겼고요. 그리고 저 또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예전에 잠깐 투자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닝 결과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어닝 결과는 다큐사인에서 나왔는데요. 다큐사인의 그 어닝 결과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30% 가까이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잖아요. 자, 보신 것처럼 3분기에 논갭 EPS가 0.58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논갭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커다란 폭으로 지금 흑자로 돌아선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0.12 정도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선 거죠. 그리고 이번에 공식적인 갭 EPS를 보시면 아직 마이너스이긴 합니다. 마이너스 0.03이고요. 이 수치 역시 시장의 전망치를 5센트 정도 초과 달성했다. 따라서 어닝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어닝이 좋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긴 하지만 0.03이기 때문에 조만간 아주 가까운 미래에 흑자 전환을 할 가능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닝의 결과는 굉장히 합격점. 그리고 이번에 매출을 보시면 545.46 밀리언이 나왔는데, 이 수치는 지난해에 비해서 42.4% 정도 건강한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14.21 밀리언이 초과 달성된 거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서브스크립션 레비뉴를 보면 구독 모델 레비뉴잖아요. 아무래도 구독 모델 쪽이 굉장히 중요한 그 매출의 소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독 매출이라는 것은 반복 매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좋게 성장하고 있냐가 중요하죠. 자, 보시면 528.6 밀리언이 나왔는데 전체 매출이 아까 545였죠. 따라서 구독 모델이 상당히 커다란 부분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구나.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그리고 이 수치는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44% 정도 건강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은 42%가 올라갔는데 지금 구독 매출은 44%가 성장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줄 만합니다. 자, 다음은 빌링이 나옵니다. 빌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독 모델을 구현하는 비즈니스를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가치가 되겠죠. 왜냐하면 빌링이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한 그러니까 1년치 매출을 이렇게 한꺼번에 받은 이러한 금액을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1년치를 다 받은 다음에 요 1년치 매출을 12개월에 나눠서 매출로 포스팅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빌링이 굉장히 좋다면 앞으로 꾸준하게 매출이 향상할 가능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레비뉴는 545였는데 빌링이 565죠. 따라서 미래 매출이 지금 현재 매출보다는 올라가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요, 현재 매출의 상승률은 42%가 넘어가는데 이 빌링의 성장률은 2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성장이 둔화되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 사실이고요. 자, 다음은 논갭 그로스 마진입니다. 총 수익률 마진인데 82%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오죠. 이 수치는 작년에 79%에서 3%나 성장했다. 이 수치도 굉장히 좋고요. 자, 여기까지만 딱 보면요, 뭐 그닥 그렇게 29% 이상 폭락을 할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이던스가 굉장히 약하게 나왔거든요. 4분기의 가이던스가 매출이 557에서 563이 나왔는데요. 컨센서스가 573이었습니다. 따라서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하는 가이던스를 던져준 거고요. 2022년 전체적으로 1년을 봤을 때 가이던스는 2.083 빌리언에서 2.089 빌리언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 역시 컨센서스가 2.09이기 때문에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따라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는 가이던스였다. 자, 이렇게 가이던스가 초라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30% 가까이 폭락해버리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쿄사인의 그 어닝 결과를 살펴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도쿄사인의 1년짜리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쿄사인의 주가는요. 지난 5월 달 중순에 한 200 밑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 185에서 186 정도를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180에서 단 2, 3개월 만에 갑자기 30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주가가 갑자기 폭등을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300에서 다시 230까지 떨어지는 이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장주에 투자를 할 때는요, 포모를 하면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때 이제 그 도쿄사인의 주가가 막 50% 이상씩 폭등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의 추세가 좋구나,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투자를 진행하신 분들께서는 이번에 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낭패를 본 이런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성장주에 투자할 때는 만약에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지금처럼 주가가 많은 폭으로 떨어졌을 때 이때 매수를 해야 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구글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우리가 흔히 스마트워치 그러면 이제 애플워치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구글이 드디어 이제 애플워치와 나란히 자웅을 겨룰 만한 픽셀 워치를 출시한다. 이러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기사 한번 읽어보시죠. 과연 구글이 looking to really get into the 스마트워치 게임인가? 따라서 스마트워치에 지금 게임에 입성을 하는가?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2022년에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것 같다. 자, 이러한 내용을 보도해 준 리포트가 있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이번에 리포트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픽셀 워치가 지금 런칭될 예정인데 다음 해, 그러니까 2022년에는 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구글 같은 경우는요. 로한이라는 코드 네임을 가지고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프로젝트 네임이 나온 거 봐서는 실제적으로 이번에 좀 새로운 스마트워치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구글은 이미 스마트워치 쪽에 좀 진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를 바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죠. 그래서 다른 그 시계를 만드는 기업들이 스마트워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피빗이라는 자체적인 브랜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빗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피트니스에 관련된 이러한 스마트워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1년 초에 2.1 빌리언을 주고 인수를 한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여기 피빗이라는 그 스마트워치와는 약간 개념이 다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로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워치와 자웅을 겨룰 만한 이러한 도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워치에서 가장 강조하는 기능이 뭐냐면 이제 건강을 체크하는,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이러한 장비로서 이제 광고가 나가는데 로한 역시도 그러한 쪽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앞으로 애플이 거의 독식하고 있는 이 스마트워치의 시장을 구글이 강력한 도전장을 내면서 과연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확대될는지 구글 주주 입장에서 좀 기대를 가지면서 지켜볼 만하다. 이 두 기업의 싸움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요, 많은 투자 기관 그리고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들이 향후 다가오는 한 해 동안 주식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전망치를 투자자들한테 안겨주는데요. 그래서 오늘 일부 방송의 마무리는 산토리라는 투자 기관에 일하고 있는 댄 나일즈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경청해 볼까 합니다. 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분의 주장은요, S&P 500이 2022년에 떨어질 것이다. 즉 내년에 주식시장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우리가 경청을 해봐야겠죠. 자, widely followed hedge fund manager다. 이분은 이제 헤지 펀드 매니저 중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사람을 보고 투자를 같이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인기가 있는 댄 나일즈라는 그 펀드 매니저가 이번에 예측을 하기를 S&P 500이 2022년에 떨어질 것이다. 마이너스 수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연준에서 이번에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인터레스트 레이트, 기준 금리를 올려야 하는 이런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연준의 입장이고, 또한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다. 따라서 지금 프리미엄이 너무나 많이 붙어있는 주식이 많기 때문에 올타임 하이를 찍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장 좋게 생각하는 투자의 아이디어는 현금이다. 이렇게 조금 재미있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을 발표한 것은 CNBC에 나와서 인터뷰 종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디비주얼 스톡을
스톡을 골라야 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그 스톡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나일즈라는 전문가가 보기에는 구글이 가장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파벳이 탑픽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페이스북의 그 페어런트 컴퍼니인 메타 플랫폼, 이렇게 두 종목이 그가 보기에는요 가장 그 성장률 대비해서 주가가 그래도 리저너블하다, 합리적인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그의 의견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개의 주식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그리고 어떤 그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스케어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냐면, 어닝이 발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매출만 가지고 주가가 뻥튀기 돼 있는 이러한 성장주들을 피해야 한다라고 지금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주들은요 앞으로 굉장히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뭐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성장주는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큰 폭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언제 기준금리가 올라갈지도 모르고요, 언제까지 좀 상승장이 이어질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차트는요, S&P 500이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수익률을 투자자들한테 안겨줬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빨간색보다는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종종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던 그런 해가 많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록 미국 주식시장은 지난 80년, 70년 동안 계속해서 평균적으로 10%의 수익률을 던져주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한 해 동안 10%의 수익이 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뭐 전체 다 통해서 한 4번 정도가 10% 정도의 수익을 난 것 같고요. 대부분 다 20%나 30% 정도의 굉장히 좋은 수익률, 아니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의 굉장히 저조한 수익률을 냈는데, 이거를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10%의 수익률을 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언제 이렇게 주식시장이 폭락할지 알 수 없고요. 이렇게 주식이 폭락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지없이 다시 폭등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항상 주식 투자를 진행하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락장이 이렇게 나타날 때는 줍줍을 할 수 있게끔 현금을 두둑하게 좀 보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예전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폭락장이 다가오는 이러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런 해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유입되는 돈이 점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해가 부정적인 해보다는 횟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은 우상향하는 것이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 주식 투자거든요. 그래서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은 느긋한 자세로, 시장이 떨어지면 떨어지나 보다, 떨어지면 조금 더 살까, 이렇게 좀 여유롭게 좀 건강한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1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2부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방송되는 2부도 많은 사랑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